오늘 창원지검 수사팀은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회관,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수사했습니다. 김영선 공천 때 자료 관련해서 검찰이 온 건가요,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그냥 봅시다.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는지. 현장에선 당혹감도 느껴졌는데요. 검찰이 여당 당사를 밀고 들어오는 건 역사상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의 이유, 이렇습니다. 지금 영장에 기재된 취지 내용대로 김영선, 명태균이 저희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 또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됐던 포항시장이나 이쪽 관련해서 한 부분이 있는지를 압수수색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창원지검 수사팀이 찾는 자료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 자료는 물론이고 경남도지사, 강원지사, 포항시장 관련 자료도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검찰이 찾고 있는 이 사안들의 핵심 관련자라고 한다면 명태균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입니다. 때문에 종국에는 이 수사가 대통령실을 향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소식이 오전에 속보로 전해졌고요.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한 게 어떤 의미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일단 검찰의 그동안의 행태 때문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성역 없이 조사하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은 아직 다 지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 인터뷰했지만 당사자 쪽에서는 그래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하지만 검찰이 과연 그럴 것이냐 또 대검찰청에서 그걸 용인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성취윤 의원님, 전격적인 압수수색의 의미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정당의 공천은 그거를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 매우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정당이 공천을 어떻게 하는가는 사실 자율에 맡길 일이거든요. 당대표 한 명이 모든 것을 하향식 공천으로 다 내리꽂아도 뭐 경선을 하든 뭘 하든 그거 다 당의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공천에서 의혹이 있다고 들여다보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건데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 과정에 뭔가 의혹이 있다. 뭔가 금전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의혹을 들여다보는 그거는 법원이 봤을 때도 이거 발부해준 쪽에서 봤을 때도 이건 충분히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예.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그냥 금전 거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는 공천을 두고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을 확보하느냐. 사실 검찰이 그 사전에 먼저 그 국민의힘 측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심사 자료를 달라. 근데 없다. 우리는 이미 규정에 의해서 다 삭제를 했다. 이렇게 응답이 왔고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이제 PC나 이런 것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걸 포렌식을 통해서 아마 자료들이 확보가 되겠죠. 그 포렌식을 통해서 뭔가 자료가 나온다면 거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왔던 것. 예를 들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더만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그 전날 문자를 했던 걸로 봤을 때는 경선이라고 하던데 예. 경선에서 단수 공천으로 바뀌는 과정들이 정말 이 자료로서 남아 있는지 혹시 그 자료가 그 과정에 누가 뭐 입김을 발휘했다든가 아니면 누가 뭔가 의견을 제시했다든가 그런 것까지 남아 있는지 아마 공관위의 회의 자체를 뭐 회의로까지 남길 정도는 아닐 테지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 경선에서 단수 공천으로 바뀌는 것 아니면 낙천된 사람을 살리는 것 그런 과정들이 서류로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을 아마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윤영 의원님. 네. 조금 전 검찰에서 진입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큰 저항이 없었나요? 일단 사법부가 적법한 절차로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다 응했던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저희가 당직자분들이라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차분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에 임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본인의 맡은 업무를 다 충실하게 다 수행을 했었습니다. 예, 차분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에 임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의 정당 압수수색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자료 요청을 하고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점, 또 시점 이런 것들이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또 반면에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지금 의심하는 건 좀 섣부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검찰 수사 의지가 강한지는 예. 오늘 압수수색 결과물 그리고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사 결과 이후 뭐 별게 나온 게 없으면 결국은 쇼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의심을 당연히 해봐야 되는 게 9개월 동안 이 사건을 서랍에 처박아뒀습니다. 검사 하나 없는 부서에 갖다 놓고 수사과죠.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잖아요.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또 하나는 과연 검찰이 용산 대통령실 관저 압수수색하는지 여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이 단순히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어떻게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침 대통령 부부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 바꿨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예. 이미 제출을 하거나 검찰이 그걸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이분도 당시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관위원장 했잖아요. 공관위원장 했던 윤상현, 정진석 두 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해야죠. 예. 압수수색 그리고 지금 강혜경 씨나 이 제보자의 진술 조서 내용 정도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의지라는 건 결국은 결과로 내놔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자, 공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니 그 영장의 범위 내에서 또 우리 또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 활동의 그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 이긴 의원님. 네. 원론적인 입장을 낸 걸까요? 원론적인 입장을 넘어서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속내는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뻐한다. 왜냐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 돈봉투 이슈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겠다고 나선 검찰을 향해서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민주당 당사 앞을 틀어 막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았었던 장면들을 모두 국민들이 기억하실 텐데 네. 그런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을 국민의힘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한동훈 대표를 주로 공격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친윤계인데 이번 명태균 이슈의 공천 개입 이슈도 대부분 친한계가 아니라 친윤계가 대부분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과의 차별성 그리고 사실상 본인을 공격하는 친한계를 공격하는 친윤계를 사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좀 심하게 말하면 정적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목적으로도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지금 표정은 담담하지만 웃고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기인 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말고도 이전에 이제 뒤숭숭하다고 표현했지만 서범수 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의연하게 뒷짐을 지고 옅은 미소를 띠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관전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의 이런 압수수색 영장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도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표정 관리도 못하는 저런 친한계의 어떤 네. 집행부 간부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도 그런 속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나가는 화면에 인물이 서범수 사무총장이고요. 앞서 엘리베이터 타는 모습에서 웃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김영 의원님, 네. 일단 주요 부서가 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당사 혹은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선 이긴 저희 최고위원님 말씀은 좀 지나치게 외부인의 시각이고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께서 어떻게 그래도 당 대표이신데 당이 압수수색되는데 웃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냥 가장 큰 마음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점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저희는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빨리 나오지 않고 이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저희 당 역시 계속 저 압수수색이라는 구렁텅이에 블랙홀에 계속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당은 어서 하루빨리 수사 결과가 나와서 국민의힘 목소리가 정책이나 입법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길 따름입니다. 예. 어떤 자료를 제출했거나 압수수색 당했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네, 있나요? 아직까지 그거는 저희가 모든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변호인분, 저희 법률자문위원분들이나 변호사분들께서 다 동행을 하셔서 입조 하에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자료가 압수됐고 그런 말은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압수수색의 의미를 짚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치훈 김보엽 위원께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까요? 저는 먼저 하시죠. 예,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의 목적지는 용산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지금 사실 이 수사가 시작된 것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수상한 돈 거래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둘은 뭐 빌려준 돈을 갚았다고 하고 있지만 공천의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 의혹의 시발점인데, 그러면은 그 명태균 씨, 국민의힘에서 계속 명태균 씨를 어떻게 평가했죠? 허풍쟁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허풍쟁이랑 사기꾼이 어떻게 공천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럼 공천을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누군가가 개입돼 있다는 거고, 지금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허풍쟁이를 믿어주고 대화하고 부탁도 들어주고 심지어 의지까지 했다고 서로 카톡까지 보낼 정도의 사이인 김건희 여사가 최종 목적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은 용산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사실 그 검찰 입장에서는 차를 용산까지 몰고 가려면 좀 기름도 가득 채우고 뭔가 단단히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과정에서 용산을 향하고 있다는 목적지를 드러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하나,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시간이 늦어지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사실 명태균 씨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주면서 이 황금폰이라 불리는 그 핸드폰을 은폐했는지 뭐 폐기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럴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은 저는 사실상 거의 뭐 다이아폰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폐기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늦어지는 건 이해하나 빨리 용산으로 차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 이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부가 전화기 바꿨다는 얘기가 최근에 들렸는데. 그래서 제가 논평을 니마 그 휴대폰 버리지 마오 그런 네. 논평을 냈었습니다. 님이라 하면 어떤 님입니까? 뭐 대통령님이죠. 그리고 성 의원 말씀에 확대 될 것으로 보는데 네. 저는 확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확대해야 되는데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어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그 휴대전화 빨리 임의 제출로 받아라. 네. 아니면 압수수색해라. 그랬더니 박 장관이 건들거리면서 내가 수사를 많이 해봤는데 의원님보다 더 해봤는데 영장 청구해도 발부 안 될 거다. 어떻게 그걸 함부로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 지휘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휘 감독해야 할 법무장관이 이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용산 대통령실까지 확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용산 대통령실을 수사할 생각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차라리 선언을 하면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때 쓰라고 있는 제도가 특검 아닙니까? 예. 특검으로 밝히면 되죠. 특검으로 밝히면 된다. 자, 니마 그 전화기 버리지 마오의 대상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근데 버렸다고 주장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고요. 그 다음에 패턴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 9월 24일 날 그 포렌식 업체에 가서 텔레그램 메시지 그 다음에 그 한 것들은 다 그 새 휴대폰에다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화기 포렌식 업체 사장님이 제가 그 패턴을 몰라서 못 여는 거를 자기가 보고 이 전화기는 포렌식을 할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 버린 거예요. 네, 이게 구속 전에 갖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뒤에 저희 JTBC에서는 폰이 살아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도를 했었고 그 뒤에 언론 보도를 보면 휴대전화 폐기 의심 장소로 마창대교가 언급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 검찰이 명 씨와 처남의 마창대교 통행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9월 24일에 명태균의 처남이 마창대교에 버릴까? 라고 하고 그 다음 날 명태균
명태균과 처남이 차량을 타고 마창대교를 2차례 통과한 것으로 명태균 처남 차량이 마창대교를 2차례 통과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명태균 처남은 자택 쓰레기통에 버렸고 나만 운전하는 차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중앙일보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폰, 황금폰인가요? 아까 성친 의원님은 다이아몬드 폰이라고 김건희 여사의 전화기를 표현했는데 이거 꼭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찾아야 되고요. 처음부터 이제 우리 명태균 씨의 말의 번복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는 아버님 산소에 묻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마창대교 얘기 나오고 처남댁 쓰레기통, 뭐 자택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이 바뀌거든요.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명태균 씨가 공개돼서는 안 되는 핸드폰이 무언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여러 가지 6개월마다 7대의 핸드폰을 바꿨다라는 진술을 하지만 한 대의 핸드폰, 즉 황금폰,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가 담겨 있는 결정적인 핸드폰이 그리고 공개돼서는 안 되는 핸드폰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국면에서는 파기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정보들이 공개가 됐을 때 관련된 정치인이 처벌을 받기도 하겠지만 명태균 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증거는 분명히 파기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을 거고요. 다만 백업은 해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백업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명태균 씨가 녹취록을 통해서 이 녹취록은 내가 다 까발리면 세상이 뒤집혀질 텐데 라는 식으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정치권을 향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수사의 칼끝이 명태균 씨로만 끝나는 것으로 본인이 예견한다면 본인이 백업한 이런 정보들을 언젠가는 공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마창대교 자료 영상이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마창대교가 굉장히 큰 대교거든요. 저기 위에서 던져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백업한 자료가 있다면 그걸 찾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검찰이 저기서 마창대교에서 폰을 수색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인영 의원님. 네. 어쨌든 백업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구속 전에 협상을 시도한 정황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기각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 있는 명태균 씨가 결국 마지막 궁지에 몰리면 꺼낼 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저희는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태균 씨 이슈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가 예.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근데 빨리 해결될까요? 이게 너무 연루자가 많아 보여서. 연루자도 많고 검찰 수사가 빨리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 저는 이 검찰 쪽에서 수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만약에 명태균 씨가 뭐 나중에 형벌을 다 끝나고 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처벌이 다 끝났는데 핸드폰이 그제서야 나타났을 때 검찰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총력을 다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저는 진심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검찰이 굉장히 수사에 있어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뭐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가장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강혜경 씨 측에서 특히 수사 의지를 많이 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명태균 씨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친 의원님, 뭐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일단 신문은 4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이 돼서 5시쯤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종료된 시점부터 24시간 내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저는 결국 구속을 시킨 이유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사건의 중대성 3가지 중에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본인 핸드폰을 어떻게 했다, 폐기했다 계속 바뀌어가는 말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만 명태균 씨가 혹시나 이제 황금폰을 제출한다든지
그러면서 뭔가 사건 수사에 협조를 하게 되면은 구속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명태균 씨가 그러겠다는 뭐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언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되겠는가? 본인의 핸드폰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직접 증거가 가득 담겨 있는 핸드폰일 텐데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만으로 충분히 본인의 그런 범죄 혐의들이 다 거의 다 드러났고 검찰이 그것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사실상 너 이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압박을 해갈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차라리 이거 황금폰을 제출한 다음에 예. 수사에 협조를 해서 감형을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황금폰을 제출하면서 뭔가 반전이 생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가 그런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런 얘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명 씨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는 계속 명태균 씨의 신병은 확보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의 주요 혐의들은 사실 공천 개입이라기보다는 공천 거래입니다. 특히 지방선거 2명의 후보자 그리고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받은 7,600만 원의 대가성 금액. 이것을 주된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거고 예. 공천 개입은 사실상 이 주된 혐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속속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JTBC 단독으로도 나왔는데 명태균 씨와 강혜균 씨의 녹취 속에서 나온 그 이른바 가라 여론조사 김영선 의원을 35%로 만들라. 가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른바 속칭 가짜로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조사 녹취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아마도 검찰에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 명태균 씨가 하는 수법이라는 것이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가지고 환심을 사는 수법이기 때문에 이건 공천 거래 대금이 아니라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런 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국회 법사위가 열렸거든요. 김보엽 의원이 잠시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빨리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서 나왔고요. 법무부 장관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휴대폰 교체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중요한 증거인데 압수수색 못하면 이미 제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좀 죄송한데 다른 사람 휴대폰을 함부로 이미 제출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이미 제출을 하라고 검찰에서 요구하면은 법과 원칙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부분인데 내놓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통화 내용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합니까? 압수수색 하세요 그러면.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압수수색 사유가 없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 지금 정도 법무장관 의원님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 영장 발부 안 될 겁니다. 부실 수사라고 나중에 비난 받으실 거라고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 책임집니다. 자, 압수수색 사유가 없다. 부실 수사 비난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사유가 있냐 없냐는 건 뭐 생각이 다 다를 것 같고요. 당연히 조국 혁신당에서 압수수색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 전화로 무슨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이미 나온 것만 봐도 공천 김영선 챙겨줘라. 당에서 말이 많다. 그 통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의 핵심이잖아요. 통화 녹음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통화 기록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출장 중에 최병 사건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오래 통화합니다. 그것도 그 전화기에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화기를 바꿨으면 예전 전화 쓸 일 없잖아요. 그걸로 게임할 거 아닌데 그거 검찰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가장 필요한 것은 검찰입니다. 여러 사건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원래 그 명 씨가 여론조작 등의 방식으로 개입한 인사가 최초에는 김영선 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구 늘어났습니다. 벌써 조은희, 오세훈 서울시장, 그 외에도 강원도 경남도지사까지 지금 나온 사람들만 해도 2자리 숫자예요. 게다가 여론조사 정확도에서 굉장히 정평이 난 여의도 연구소까지 예. 명태균 씨한테 조사를 의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명 씨 뒤에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이 어른거리기 때문에 그리고 명 씨는 이 두 분과의 친밀도를 문자, 통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랑을 했기 때문에 공천에 목을 메고 있는 정치인들이 명 씨 말에 혹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우선 먼저 반론부터 드릴게. 여의도 연구원에서 명태균 씨한테 의뢰한 게 아니라 당시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었던 개인이 의뢰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박은정 의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뭐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단계를 건너뛰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수사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씨 또는 지금 공천에 관련해서 의심받는 그분들의 관련된 아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당장 대통령에 대한 핸드폰부터 압수수색하란 말은 저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그게 맞으시다면 현재 검찰 수사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장에게 왜 압수수색하지 않았느냐는 질타도 함께 하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반론이 있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하세요. 명태균 게이트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빨리 이거 검찰이 수사 빨리 해서 그러니까 몇 단계 건너뛰어서라도 빨리 증거 확보해가지고 수사해서 국민의힘이 명태균 게이트로 좀 벗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지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그 절차에 무시하는 것 자체가 질타될 수 있고 또 다른 이의제기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단계의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런 절차들이 생략되고 바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런 주장일 뿐이고 그건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휴대전화는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마창대교 저렇게 커가지고 저거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버렸다면. 네,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